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내일도 노는 날이네요. 내일은 선거일이죠. 네, 선거일입니다. 제가 뭐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니까 가능한, 어찌됐건 뭐 저는, 뭐라고 할까? 어제죠. 어제 봤나요? 그제 봤나? 누구야? 일본 아베 수상이, 사람들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개를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서, 나가지 말라고. 근데 사실 일하는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의 그 급여 명세표가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아니, 급여 명세표는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뭐 아르바이트 하는 뭐 그 정도인 거니까, 정규 직원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월급이 우리나라 안 나오면, 만약에 뭐 무급 휴직이라고 해도, 그 월급이 안 나오면 그냥 제로 아닌가요? 근데 걔네들 보니까 마이너스 2만 엔 나왔다고 돼 있길래, 걔네들은 뭐 사대보험을 이렇게 무급휴가를 해도 이게 마이너스가 있는 모양이죠. 어찌됐건 왜 그런 것도 보상 안 해주면서 왜 너는 거기서 놀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고이즈미라고 예전에 일본에 수상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환경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걔 이름 까먹었네. 근데 어쨌든 어쨌든 이름이 고이즈미죠. 성씨는. 어쨌든 그 고이즈미 그 환경부 장관이, 어, 뭐래더라?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 저처럼 집에서 쉬세요.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트윗을 올린 거예요. 아니, 걔 바보죠. 아니, 너는 일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는 일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을 살려주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나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어찌됐건,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베 수상이 걔 데리고서 이렇게 뭐 지 입도 좀 핥고, 근데 걔하고 매우 친해 보이진 않아요. 어찌됐건 갖은 폼을 잡으면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또 고이즈미 그 총리의 아들, 그 환경부 장관, 고이즈미라는 환경부 장관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갑자기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해서 루이 16세가 부인이죠. 그 왕비가 생각이 나서 자 내일 저거 가지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국가의 위정자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심하게 놀고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렇게 찾아보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러면 빵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과자 먹으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사실 알고 있는,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내용이 그것뿐이 없어서, 그래도 아베랑 뭔가 비교하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네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는 지나가는 거린이죠. 그 거지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궁전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몸을 씻겨주고 주기도 하고 했던 그런 매우 인간미가 있는 그 왕비였다 봐요. 다만 그것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고 매번 이렇게 연속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또 하나는
그녀가 그 왕비가 굉장히 사치가 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프랑스 재정이 파탄난 것은 미국의 그 전쟁 때문에 그쪽에 돈을 보낸 거랑 그 이전 루이 15세가 썼던 돈, 그 어떤 사치나 낭비에 의해서 된 것이지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것이 아니라네요. 또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됐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당시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그 남성 공화주의자들이 그 어떤 보수적인, 그러니까 여성의 정치 참여가 매우 안 좋은 걸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동안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구나, 또는 이런 오해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 역시도 물론 뭐 책에서 봤던 그렇게 실려져 있었던 책이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들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혀 달랐죠. 그래서 제가 감히 아베가 마리 앙뚜아네트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 정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예, 정치는 우리가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육을 열심히 해도 정치 문제가 정치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또 그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정부가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도 그러니까 준비한단다.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 우리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평소의 오해들 같은 게 있죠. 그런 오해가 실제로도 그런 질문도 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결코 우리 학부모님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평가하고 있구나. 또 원래 제가 생각했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신 성적이나 또는 성적이 꼭 좋은 애들만이 그 학생이 매우 우수하다라는 건 아니죠. 그 학생이 매우 잘 애우기도 하고 또는 어떤 특정 분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공부하고 관련한 그 교과서하고 관련한 그거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을지언정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전체를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저 평소의 생각입니다. 실제로도 제 경험에 비춰봐도 그랬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매우 제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취재를 했고 그 경험의 바탕 위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입학사정관이 평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평가해 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는 역시 제가 숱하게 많은 직원들을 채용해 가면서 보고 느끼고 또 그 사람들이 실제 일을 어떤 스펙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역할을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이제 더 합쳐져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 가천대학교에 최근에 제가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 에듀진 신문사가 EBS 뉴스에 뉴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이 돼서 매년 꽤 많은 돈을 받고 이제 그 올해부터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퍼가는 정도였다면 올해는 이제 특정 뉴스들을 EBS에서 싸그리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우리께 늘 클릭수가 제일 왕 먹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하는 거냐? 그거 보고 어쨌든 1등을 매번 먹고 있더라고요. 이전 연도 것까지 쭉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에듀진에서 나가는 뉴스라든지 또는 나침판에서 나가는 뉴스들을
그렇게까지 직접 찾아와서 보지는 않죠. 실제로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진로 직업과 관련한 내용도 정말로 많고요. 또 진학과 관련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틀, 또 그런 내용을 제공해 줄 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는 학생들에게도 또는 모르는 엄마에게도, 그러니까 처음 진학과 관련한 기사를 접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또는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을 그런 방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 이것을 매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기사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였어 라고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에듀진이나 나침반 36.5도나 톡톡이 주는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게 몇 분이나 흘렀지? 제가 한 가지 더 어제 가천대학교 입학팀장하고, 그게 왜 나왔냐면, 제가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대학들 전체에, 이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에 대한 정보를 따로 추려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이렇게 쭉 데이터를 만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천 바람개비 1과 가천 바람개비 2가 있어요. 물론 이제 1과 2에 대한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뭔가 궁금증이 있어서 어쨌든 가천대 입학팀장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만저만해서 가천대 바람개비 2 그 전형이 뭐죠? 어떻게 뽑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가 어떻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서울대학교 직윤하고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뭔 얘기야. 서울대 직윤하고 같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도 일단 이제 각 대학교한테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온 걸 가지고 수능 이후에 면접을 치르죠.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면접을 치르는 이유는 수능 최저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맞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거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지역균형 전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 전형 말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가천 바람개비 2 전형은 모든 학생들이 다 뭐라고 하지? 면접의 대상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5등급, 6등급이어도 1단계는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처럼 수능 최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면접에서 우위를 받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만 잘 보면 합격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내신 등급을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을 이렇게 이 얘기 너무 길어진다. 이거는 제가 다시 내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찌됐건 4, 5, 6등급 학생들은 가천대 바람개비 2 전형에 원서를 넣게 되면 원서를 넣고 면접 준비를 잘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 근데 그 면접 준비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무슨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면접이 가천대에서 치는 면접은 보통의 면접이에요. 보통의. 다만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아이의 그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가천대 바람개비 2는 정말로 면접 하나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더라. 이거 정말로 재밌는 전형이에요.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혹시 뭐 내신 등급이 3, 4, 5, 6등급이다 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록물이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하면 가천대 바람개비 2 전형에 원서를 넣으면,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거죠. 고3이라면 지금부터 면접 준비를 해서 한다면 모든 아이들은 다 1차에 합격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모든 아이는 1차에 합격. 그런 거니까 뭐 내가 면접만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7, 8, 9는 어렵고요. 6등급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다음에 제가 이 얘기만 집중적으로 할게요. 원래는 오늘 아까 얘기한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너무 미안해져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일 선거 잘 하시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이슈가 다 거기에 잠식되어 버렸죠. 또 하나는 이제 선거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슈가 다 집어먹어 버려서 더 대단한 얘기를 막 해드리고 싶어도 다 하진 못하겠어요. 일단 제가 선거 끝나고 나면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3,000명 그 이벤트를 한다고 했더니 한 두 분이 이렇게 달아놓으셨는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혹시 3,000명 이벤트에서 혹시 어떤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댓글을 더 달아주시면 그렇게 한번 이렇게 제안 주시는 내용들 중에 한번 추려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도움도 되고 서로 어쨌든 뭐 자녀 교육에도 성공하고 뭐 진학에도 성공하고 또 뭐 어쨌든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